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행복과 풍족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나랑 함께 사는, 나를 풍족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하려면 누군가 나에게 풍족하게 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스럽게 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인생길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요? 우리는 그렇게 늘 삽니다. 혹시나 내 인생길에 우연하게라도 재미있게 살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지금 각자의 나이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한 만큼 나에게 항상 행복하고 나가 항상 유복하고 나가 기쁘게 해줍니까? 네, 어렸을 때 부자의 부모, 그리고 좀 교양 있는 부모, 그리고 좀 넉넉한 삶을 사신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로서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함과 그 여유로움과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 밑에 사는 그러한 경험이 주인이 경험이 아니고 아버지 엄마라는 주인 속에 자식이 손님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늘상 손님으로 살 수 없거든요. 내가 주인을 할 때가 올 거거든요. 주인은 방금 말했듯이 엄마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인이 되는 양상은 시작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방금 풍족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도 행복해야죠. 두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야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 세상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61살을 먹었는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휴식을 주지,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나 툴툴거리는 휴식을 주지만, 자,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내 짝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엄연한 이 가족, 결혼,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 자, 힘든 결과를 했어요. 결혼하면 50%가 이혼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 대상자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죠. 확률이 반은 이혼이고 반은 결혼인데 누가 그 확률 반 게임 안 할까요? 어차피 한 번 결혼을 하게 되면 반은 이혼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이혼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이 무서운 그 부부 사이의 이 결과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삶에는 그 원리가 있어요. 프린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철학은 뭐죠? 부부가 행복해지려고 만나는 거죠. 행복. 그리고 부부라는 팀워크에 대해서 만나는 거죠.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팀이잖아요. 거기서는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뭔가 그 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은 돈도 주니까요. 교회는 종교라는 어마무시한 주인이 있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사상으로 뭉쳐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결혼한 두 사람 문제는 매우 슬프게 두 사람 문제입니다. 아무도 없을 주변에. 그러나 회사는 투자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니까 잘못 살면 안 돼요. 근데 결혼의 삶의 결과치가 그렇게 그 두 당사자가 부부가 느낄 때 위험하거나 아니면
뭐지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아쉬울 게 없죠. 누군가가 아쉬우면 밑으로 들어가질 건데 두 사람은 아쉬워하지 않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혼이라는 걸 한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이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거쳐간 무수한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오면 휴식을 취하고 싶죠? 집에 오면 휴식을 취하고 혼자 있으면 집에 휴식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겠지만 설거지도 다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다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서는 아무 불만이 없죠. 지 혼자 다 하니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 두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두 사람이 살아요. 두 사람 팀워크로 사냐 아니면 각자 개인이 개인으로 사냐 이 차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개인으로 살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개인을 혼자 살려면 혼자 돈 버는 게 해도 직장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대다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 결국은 직장에 못 견뎌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편하게 주장하는 사람 또 결혼한 이혼해서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도대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사랑한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사랑이 먼저야 되잖아요.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곳에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딱 잊고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한 순간 평등이라고 이야기한 순간 우리 모호해지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하지? 라고 시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왜 나만이라면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으로 살게 됩니다. 개인. 그러면 이 평등과 개인주의는 같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평등을 개인의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직장 가서 못 견디고 나오듯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순간 왜 나만 이런 그 평등적 관점으로 사는 순간 부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는 사랑이란 이런 좋은 것은 상품, 선전용 다 써버려가지고 사랑이란 것이 내 삶에 실체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이 모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뭐죠? 기독교의 성경에 나왔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참고 견뎌주라잖아요. 고린도서. 참고 견디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왜 나만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면 그건 또 그 순간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공간에는 남자 여자가 거의 반반씩 사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민감의 작용 하나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민감한 사람들이 주장한 그 상황이 사회에서 메인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묘하게 우리 그 삶 속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평등과 사랑이 두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이 지고 평등이 이겼습니다. 자, 평등이 이겼어요. 사랑이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겠어요? 평등은 개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평등한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족이 없어요. 평등인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개인으로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요행이 어떤 가족처럼 산다고 하면 다 가짜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정은 저는 이런 이야기로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가정의 주인은 부부니까 부부는 평등이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가 제목이 순화될 따름인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모티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부는 공평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인데 나를 위해 나의 짝이 일을 대신해 줄 때 유일하게 내가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좀 더 일해서 나의 짝을 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랑이 이긴 것이다. 평등이 이긴 곳은 항상 둘 다 평등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쉬지 못한다. 이 논리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등은 둘 다 일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좀 더 일해서 한쪽은 내 짝을 쉬게 해주는 것이죠. 조건이 우리가 좀 더 부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내가 좀 더 일해서 남편을 쉬게 해주는 것이고 남편이 좀 더 일해서 아내를 쉬게 해주는 것이죠. 평등이 아니죠. 부부는 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은 그 자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 50% 자기 할 것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평등은 약점이 있습니다. 평등을 요구한 어떤 사람이 나는 50을 하는데 나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평등해도 50을 못하고 쩌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에 살 때는 절대 시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50대 50에서 100이 나오고 근데 늘상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40밖에 못하니까 100-X 그래서 90이 나옵니다. 결국은 평등하게 산다고 이쪽에서는 항상 100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곳, 음양의 조화로 사는 곳은 음이 약할 때 양이 다 해주고 양이 약할 때 음이 다 해서 항상 100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평등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부부는 공평해서는 안 되고 부부는 평등해서는 안 되고 부부는 사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쉴 때 쉴 수가 있고 또 내가 내 짝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둘 다 평생 쉬지 못합니다. 가정에 와서도 평등이라고 주장해서 자기 짝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억울해합니다. 개인으로 사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합니다. 그러게 되면 평등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체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등을 믿고 산 사람은 있습니다. 그 평등은 바로 개인으로 사는 것이고 개인은 둘이서 살면서 절대 개인적 편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살면 내 짝이 좀 쉬게 하고 내가 다 하면 됩니다. 내가 죽지 않거든. 그러면 내 짝도 나를 위해서 항상 자기가 다 합니다. 평등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부는 평등이 아니고 사랑이다. 감사합니다.